꿀버러 인식론과 협력적 공익적 지식 477페이지. 예. 자, 아는 것이 힘이다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것은 베이컨의 말이라는 걸 거의 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는 뜻을 아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인류가 아는 거, 어떤 개인이 알아갖고 모르는 놈을 말하자면 엿먹이고 누르고 그런 의미에서 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가 그런 지식을 늘려갈 때 인류에게 공유되는 그 지식이 인류에게 복을 준다는 뜻으로 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사롭게 사적인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 증대를 뜻한 게 아니라. 자, 꿀벌의 인식론과 협력적 공익적 지식. 베이컨은 상술했듯이 공자처럼 지식 생산을 우상 없는 박학, 신문, 박물지와 실험과 사회에 의한 기납적 해석 간의 올바른 결합에 근거 짓고 있다. 지식의 산출은 감각적 경험과 해석적 사유의 바른 동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베이컨은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의 이 인식론을 개미와 거미의 먹이 획득 방법 사이의 중간에 있는 꿀벌의 방법으로 비유한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경험론자 아니면 교조론자다.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단순히 여기서 이 경험론자는 소박한 경험론을 경험론자라고 불렀고, 교조론자는 그렇게 연역만 하려는 사람, 아까 플라톤의 변증론 같은 거 교조론자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경험론자도 아니고 교조론자도 아닌 비판적 경험론자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이름 짓지 않았어요. 내가 이름 지어주면 크리티컬 엠피리시스트라고,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이랑 같은 말이야. 수리부자학이라고 공자가 그랬죠. 자. 합리론자들은 거미처럼 그 자신들로부터 그물망을 짠다. 꿀벌의 방법은 이 사이에 있다. 꿀벌은 정원과 들판의 꽃들로부터 경험론자 그 빼먹었어, 이 친구야.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단순히 축적하고 사용한다. 자, 합리론자들은 그러니까 밖에 가갖고 먹이를 구해다가 쌓아놓고 야금야금 먹어버린다 이거야.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합리론자들은 거미처럼 그 자신이 그물망을 짜가지고 그 그물망에 걸려들면, 벌레가 걸려들면 그 그물망에서 먹이가 생긴 줄 알아요. 거미가. 그래갖고 가서 빨리 다시 그 거미줄을 내뿜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나중에 그 빨아먹죠. 그 즙을. 그러니까 자기의 거미줄로부터 먹이가 생긴 걸로 꼭 마치 그 아까 합리론자들이 18이라는 것이 3, 6, 18, 6을 3번 더해도 18이고 16 더하기 2도 18이고 계속 18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듯이 그렇게 연역하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허수라고 그랬죠. 사실 헛된 지식. 그러듯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그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런데 꿀벌은 외부에서 꿀을 가지고 와서 다시 뱉어서 침하고 섞어서 뱉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가루도 침으로 섞어가지고 꿀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꿀이 그냥 꽃에 있으면 꿀이 썩어요. 예? 꿀이 썩어버린다고. 그런데 꿀벌이 그걸 빨아가지고 가서 침에 묻혀가지고 꿀벌집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라고. 꽃가루도 꿀로 변해서 변치 않아. 그래서 가짜 꿀 같은 거, 가짜 꿀을 설탕을 꿀이라고 해서 옛날 많이 팔아먹었어요. 잘 끓이면 꿀 같아. 설탕 녹여가지고 잘 젖어서 끓이면. 그런데 그 어떻게 가짜를 알 수 있냐면 계속 국자에다 더 계속 돌려서 달구지? 그러면 엿처럼 변해서, 엿처럼 변하면 그건 가짜야. 안 변하면, 계속 돌려도 안 변하면 진짜 꿀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교묘한 방법은 그런 설탕물에다가 꿀에다가 설탕물을 부어놓으면 두 개 섞여가지고 아주 교묘한 상태가 되죠.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가짜를 알아낼 수 있고, 최악의 거의 알아낼 수 없는 방법이 뭐냐면 꿀은 다 따서 진짜는 비싸게 팔고, 그러면은 겨울에 꿀벌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앞에다가 큰 다라이에다가 설탕물을 타가지고 그 벌통 앞에 놔둬요. 그러면 지들이 먹이가 없어졌잖아요. 주인이 다 따가버려가지고 없어졌으면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설탕물을 빨아가지고 그 다시 쟁여요. 꿀벌집에 벌통에. 그러면 그 침이 묻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식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아까 국자에다가 떠가지고 돌려도 변질이 안 돼. 진짜 그건 가짜 가려내기 힘들어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하죠? 꿀을 따고 앞에다 설탕물을 놓아가지고 먹을 것은 겨울에 먹을 것은 식량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기치는 데 이용해 버리면 가려내기 힘들어.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꿀벌의 입을 통해서 침 묻혀서 나온 것은 이게 불변에 썩지 않는, 부식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보관용으로 변해서 뭐 1년, 2년 되더라도 쌓아놨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가공 작업을 한다 이 말이야. 이 꿀벌은. 개미는 가공 작업 없고 그냥 갖다가 먹는 것이고, 개미집에서는 썩는 것도 많아. 못 먹고 쌓아져 있다가 썩어서 버려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꿀벌은 그렇지 않아요. 가공해 놓으니까. 거미는 뭐 가공이 뭐고 다 지가 머릿속에서 짜낸 합리주의자들이 오만하듯이 거미도 오만해요. 지가 거미집에서 그 먹이가 나온 줄 알아. 날아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미집에서 나온 걸로 착각하는 것을 내셔널리스트, 합리주의 같은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읽어봐. 합리론자들은 거미처럼 그 자신으로부터 그물망을 짠다. 꿀벌의 방법은 이 사이에 있다. 꿀벌은 정원과 들판의 꽃들로부터 재료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시키고 소화할 능력도 있다. 이것은 오직 또는 주로 정신적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 박물지와 기계론적 실험에 의해 제공된 재료를 손대지 않은 채로가 아니라 지성 속에서 변형되고 알맞게 손질된 채로 기억 속에 저장하는 철학의 참된 작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두 개를 비유했죠. 외부로부터 경험 자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유로서 그걸 정리해내는 것, 그리고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어화하지 않으면 끝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체계화한다고 그럴 때 경험 사실을 체계화하는 것을 공자는 일이관지 또는 그 자체를 정리하는 걸로 이제 표현했는데, 일이관지나 체계화나 같은 말이야. 체계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체계화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다. 아는데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그건 지식이 아니야 아직. 예?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면 언어로 다 서술해야 되는데 긴 경우는 말로만 할 수 없고 글로 써야 되죠. 차홍석 박사는 지금쯤 알 텐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고 논문을 쓰는 거다고 다르지. 논문을 쓰고 나면 진짜 완전히 알게 돼. 논문 쓰기 전에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썼다가 나중에 안 맞네 아구가 실패하는 논문들이 그래서 생기고, 박사학위도 저런 컬럼비아 대학이니 하버드 대학은 잘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 오고 학위를 못 오고 그냥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야.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논문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논문을 쓸 때만 체계화되니까 언어화돼야 된다. 모든 지식은 그래서 완결돼야 돼요. 완결돼야 된다. 인지한다는 사실과 지식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인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체계화해야 되는데, 한번 내가 그 장미를 예를 들었죠. 백장미가 있다고 치면 백장미를 눈으로 지각하고 인지해서 그것이 백장미를 아는 거 아니라고. 흑장미도 알아야 되고 그 빨간 장미도 알고 여러 가지 장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체계화할 수 있어요. 에? 비교할 수 있고 체계화할 수 있고.
첫 번째 인식이 발생하는 건 컴패리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법학이든 비교 법학, 비교 정치학, 비교 사회학, 컴패러티브 소시올로지. 어떤 현상과 어떤 현상 두 나라를 비교하는 그런 걸 통해서 각 나라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므로써 한 나라 정치를 더 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원